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통증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기보다 바로 약부터 찾고 있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습관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용이 이어질 때에는 그 흐름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출발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진통제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꺼내 드시는 순간이 조금씩 반복되고 있는지, 그 선택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최근에 진통제를 드신 적이 있다면 그 횟수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돌아봄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선택이 어느 순간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특히 중장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러 부분에서 작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고 어깨와 목이 자주 뭉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정도 쉬면 괜찮아지던 통증이 이제는 며칠씩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바쁘게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통증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용하면 비교적 바르게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하다가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때문에, 내일은 무릎 때문에, 며칠 뒤에는 어깨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선택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용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더 자주 찾고 있는지, 복용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혹은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기보다 바로 약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가족과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뒤로 미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도 그때그때 넘기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통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단순한 일시적인 해결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글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보다 그 사용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을 떠올려 보셨을 때 진통제를 찾았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이유와 상황은 어땠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를 사용하는 흐름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콩팥과 연결될 수 있는지입니다. 조금만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 들어오는 여러 물질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끊임없이 콩팥을 지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함께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성분도 포함될 수 있고 약으로 들어온 성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몸에 들어온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콩팥을 통해 일부가 처리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해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가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과 짧은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용은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복용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한 상태이거나 몸이 피로한 상태이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몸의 균형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사용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있을 때마다 바로 복용하고 있는지, 하루 사이에도 여러 번 이어지고 있는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과 몸 상태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진통제를 드셨던 순간을 떠올려 보셨을 때 그때의 몸 상태는 어땠는지, 수분 섭취는 충분했는지, 피로가 쌓여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함께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다음 선택을 더 신중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가 몸을 지나가는 과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진통제가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 자체보다 그 사용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약을 먼저 찾게 되는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도 바로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선택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고민 없이 반복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은 사용 기간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며칠씩 이어서 복용하게 되는 경우, 혹은 약을 바꿔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몇 가지 상황이 함께 겹칠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 이미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조건들이 동시에 이어지면 몸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이 곧바로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소가 함께 겹쳐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약을 선택하기보다 잠시 휴식을 취해보거나 몸을 풀어주는 간단한 움직임을 시도해보거나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반복적인 복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약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인식하고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셨을 때 나는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행동하고 있는지, 바로 약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있는지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반복되는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서 몸은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를 사용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패턴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변화를 얼마나 쉽게 지나치고 있는지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너무 익숙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상적인 일로 넘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계속 이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좀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변의 상태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어도 그날 컨디션 때문이겠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몸이 붓는 느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음식이 짰나 보다. 오늘 좀 많이 앉아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붙이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반복되고 있는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비슷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기보다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통제를 자주 드신 적이 있는지, 복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입니다. 또한 생활 패턴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수면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수분 섭취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피로가 계속 쌓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겹치면서 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의 증상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함 하나만으로 혹은 부종 하나만으로 어떤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금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느끼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기기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생활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점검이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통제 자체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식과 흐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용 방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느껴졌을 때 바로 약을 찾기보다 잠시 쉬어보는 것, 몸을 천천히 움직여보는 것,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 이러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가 뭉쳤다면 가볍게 풀어주는 움직임을 해보거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세를 바꿔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온찜질이나 냉찜질과 같은 방법도 상황에 따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통증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짧은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 권장된 용량을 넘기지 않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그때마다 약으로만 해결하기보다 왜 이런 통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생활 습관이나 자세, 활동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지, 최근에 활동량이 줄어들었는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요소들도 통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통증은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조건 약으로 덮기보다 조금 더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 이어지거나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진통제를 무조건 멀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통증이 느껴졌을 때 바로 약을 찾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 통증이 잠시 쉬면 괜찮아질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완화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사용 방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선택이 어느 순간 반복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진통제를 찾는 횟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용 방식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글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진통제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사용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복용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고 있는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다음 선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가 느껴질 때 그것을 혼자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거나 반대로 너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는 태도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어려운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자세입니다. 결국 이 글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은 약 자체가 아니라 그 약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같은 약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진통제를 손에 들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단 한 번만 이 선택이 지금 꼭 필요한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 쉬어도 괜찮을지,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지금의 몸 상태는 어떤지,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생각의 시간이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내가 반복하고 있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필요한 순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몸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내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